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0월 29일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대부분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시간 외 거래는 조금 하락을 했고, 사실 KRX 기준으로는 더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한미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무역 타결이 진행되었다라고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좀 아쉬운 모습이었죠. 오히려 이제 그 합의 발표 이후에 원자력 테마들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 그 다음에 선박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좋게 출발을 했지만, 내일 장에서는 조금 이제 뭔가 주도 테마가 또 자동차와 선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는 괜찮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증시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7% 상승을 했고요. 시간 외에 아마 현대자동차가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도 1% 이상 상승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정말 이제 기세가 정말 대단하고요. 5,000포인트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 5,700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을 매수를 해주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보합으로 진행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 300억 매수, 기관 투자자 550억 매도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점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주사 위주로의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코스피에 좀 편중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에 대한 기술주들이 조금은 외면받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집중되던 수급들이 좀 코스닥에서 집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임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향후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계속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 3,400포인트를 가뿐히 넘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로의 상승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갔지만 이제는 그 이외의 종목들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다음 이번 주 계속 이제 상승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움직임 기대됩니다. 외국인 투자자 수급은 이제 이틀 정도 해서 결국에는 매도로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진행될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을 주면서 좀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텐데요. 계속 올라가기만 할지 아니면 좀 꺾으면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을 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 추세는 뭔가 테마별로 돌아가면서 계속 주가를 올리는 모습이고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오르지 못했던 테마들, 종목 위주로도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700포인트 수준이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도 코스닥은 여전히 이제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2021년 때 돌파했던 1000포인트를 아직 100포인트 가까이 남겨두고 있고요. 코스닥이 이제 확실히 이제 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고점을 이제 넘어서야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 코스닥이 얼마나 또 투자금이 집중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그렇게 주목할 만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해외 증시 분위기고요. 나스닥은 0.8% 올랐고 다우도 0.3% 올랐습니다. 니케이도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51,000포인트로 계속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일본도 미국과 무역 타결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은 0.7% 정도 상승을 했고요. 4,000포인트 근처까지 또 올라와서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죠. 11.6원 정도 하락을 해서 0.8원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1422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무역 타결 소식과 함께 이렇게 환율이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밀어붙이던 움직임이 좀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내일 이제 새벽에 이
미국의 금리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아마 큰 변수가 없는 한 미국은 0.25%를 내릴 거고 일본은 금리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예상대로만 가더라도 환율은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미국도 서서히 금리를 내릴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대한 여유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향후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시 관련해서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이제는 4,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니 5,000포인트, 6,000포인트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는데 JP모건은 6,000포인트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도 대표적인 KB증권이 연간 목표를 5,000포인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40년 만의 강세장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지금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코스피에 대한 대상승장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중간 이제 조정 폭은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 이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오늘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KRX 기준으로는 11%, 11.5% 정도 올라갔고요. 96,4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NXT에서 좀 떨어져서 7.8%로 이제 상승분을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오늘 미국과 한국의 무역 협상에서 관세 합의도 되었고, 그 다음에 조선업에 대한 그런 이 테크포스도 만드는 그런 합의도 했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만우가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그 다음에 한미 원자력 이 합의에 대한 부분이 사실 뭔가 형식상의 얘기만 오가고 그런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현대차라든지 그런 이 선박 종목 위주로의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그림이 나왔고요.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이제 9만 원을 가뿐히 돌파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향후 이제 미국 원전의 시장이 있어서 이제는 계속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KB증권도 11만 원을 제시했지만 어제 제가 공격적으로 얘기했죠. 20만 원 가까이도 가능하다. 충분히 지금 그래 보이고요. 코스피가 뭐 5천, 6천 가면 당연히 20만 원은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차 상승이 진행 중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320만 주 매수를 했고 기관 투자자는 34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그동안 매도했던 것을 그대로 또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골고루 다른 투자자들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오늘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6.6%까지 올라가면서 73,000원을 돌파했었는데 3.7% 올라가면서 반납을 했고요. 그래도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이제 거의 뭐 고점 부근까지 돌파를 했죠. 거래량 실리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제 이 분위기 이어간다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 10만 주 매수했고 이 NXT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는 28만 주를 매도하긴 했지만 오히려 NXT 시장에서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68만 주 매수를 하면서 투신과 연기금, 금융투자 모두 매수를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확실히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최근에 많이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를 받아서 지금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면 곧 85,000원 정도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증권가의 목표치인 9만원 근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건설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더 명확한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미국의 이 많은 원전에 대해서 플랜트 EPC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한전기술도 300원 정도 올랐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핵 협의에 대한 움직임이 없으니까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3.6% 올랐던 거 이제 NXT에서 대부분 반납을 했습니다. 투자 수급도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 투자자도 17,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 합의에 대한 그런 이 기대감이 조금 실망감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었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제 이 불확실성이 조금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에너지가 오늘 강한 모습이었죠. 오늘 이제 KRX 기준으로는 9% 가까이 올랐고 NXT는 이제 7.8% 올라가면서 더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확실히 최근 대비해서 강한 모습이었고요. 121선 근처에서 이제 지지 라인을 만들고 이렇게 주가가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실리면서 S&T에너지 이제 다시금 고점 대비해서 꽤 조정이 깊었는데 올라가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요. 일별 이 움직임으로는 거의 10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14만 주 매수해주고 외국인 투자자는 14만 주 매도를 했는데요. 수급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금 확실히 S&T에너지 연일 이 상승을 이어가면서 좋은 분위기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HI는 3% 정도 올랐고요. 마찬가지 시간 외 거래는 없었습니다. BHI는 NXT에 거래가 되지 않고요. 아마도 NXT 진행되었다면 BHI도 마찬가지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진행되었을 것 같습니다. 60일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고점을 빠르게 돌파했으면 하지만 내일도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매도를 계속 이어가고요. 16만 주 매도하면서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BHI에서 최근에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큰 매수 없고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에 대해서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된다라고 합니다. 10월 30일에 투자 주의 종목으로 이렇게 1일간 지정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투자 주의가 되면은 조금 수급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고 거래량이 죽으면서 조금 지루하게 흘러가는데요. 네, 그 상황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원밴드는 마지막에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확실히 조선 종목들과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스가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상원밴드 주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는 좀 거래에 실리면서 이 지루한 박스권을 뚫고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6,700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15,000주 매수했는데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태용도 이제 500원 정도 상승해서 1.5% 올라갔고요. 마찬가지 마지막에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크게 지금 오늘 오르지도 않았는데 NXT에서 내려간 모습이었고요. KRX 2.8%, NXT 1.5%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이 진행되었고 이 쌍바닥 라인 그리면서 좀 자리 자체는 좋게 만들고 있지만 뭔가 상승에 대한 동력이 부족한 모습이고요. 이전에 SMR에 대한 테마로 좀 올라가는 그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태용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슈에 대한 하락으로 계속 내려가기만 했는데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도 빠르게 회복했고 다른 웬만한 기업들도 빠르게 회복하고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황인데 태용 같은 경우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도 수급인 만큼 크게 지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 컨트롤을 하는 것이 일부 투자자들에 의한 움직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나올 때는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금 더 하락하거나 이렇게 지루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 수급이 좀 정리될 때까지 시간을 끌 것으로 보여지고 수렴 구간 만들고 한번 튀어나가는 그런 그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22,000주 매도하면서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2만 주 매수하면서 조금 매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우진이고요. 우진도 오늘 큰 재미 없었습니다. 1% 정도 하락했고 16,700원. 그래서 비슷한 자리에서 계속 횡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했는데 우진은 오히려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7만 주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을 뱉으면서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졌고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보선파워텍은 2.3% 정도 반등했고요. 마찬가지 계단식의 움직임이지만 내일 이제 테마 자체가 좀 떨어진다면 보선파워텍도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큰 움직임 없었고요.
내일 움직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이고요. 우리 기술은 4.7% 정도 반등했고 오늘 강한 모습이었지만 아쉽게도 좀 눌러졌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도 조금 이제 힘을 받지 못했고요. 이 수렴 구간에서 완벽하게 튀어나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00만 주 가까이 차익 실현 물량을 뱉었고요. 기관 투자자,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이 마누가에 대한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다시 제시가 되거나 한미 원자력에 대한 합의 소식이 또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펴봤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적 타결을 하긴 했지만 뭔가 우리 이 핵 합의에 대한 그런 이 기사들이 사실 이 에이펙 전에 좀 많이 쏟아졌었는데 그 기대감 대비해서는 좀 애매하게 끝이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필요성을 공감을 했고 후속 협의를 제안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의 핵 잠수함에 대한 보유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 어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속 협의를 하자라는 내용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미국의 이제 마누가 프로젝트죠. 그래서 일본이 어제 미국의 AI라든지 원자력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웨스팅하우스 AP1000 모델을 이제 미쓰비시라든지 도시바가 같이 협력해서 건설하거나 이제 원자로를 제공하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거기에 대한 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에 대한 투자금이 굉장히 컸고 그 나머지가 이제 뭐 1000억 달러가 반도체, 원전, 바이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금액과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 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다 정도로 끝이 났고요. 우리나라의 핵 폐기물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이 대통령끼리의 내용 전에도 이미 실무진끼리 얘기가 오고 가던 그 수준에서 그냥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차원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없었고요. 그래서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등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더 큰 협력 기회를 모색하자라는 조금 이제 두루뭉실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 외에서 하락을 했던 것 같고요. 기대감에 올랐던 만큼 저 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또 실망감에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최근에 이 눌러져 있던 자동차 이런 테마 위주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는 우리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지금 뭔가 깔끔하게 합의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그 합의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런 미국 내 프로젝트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엊그제 우리가 소식을 접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협력을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또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 차원의 이 투자도 있더라.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원자로 건설에 있어서 11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고요.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원자로를 건설한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 정부가 자국 신규 원자로 건설 산업에 약 11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웨스팅하우스를 공동 소유한 브룩필드 자산운용 카메코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을 했고 AP1000 원자로 건설 등 투자 약정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 114조와 함께 또 거기에 대한 이 추가 투자, 그죠? 일본의 144조 원의 추가 투자를 합쳐서 거의 200조 이상이 지금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한 만큼 오히려 미국 행정부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꺼림칙합니다.
우리나라의 투자금보다 일본이 더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일본 기업에게 상당히 많은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요.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빠르게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계속 스탠스를 취하면 이 다른 국가에게 기회를 뺏긴다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부 장관도 이러한 애매한 스탠스를 빠르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신규원전 12차 정기분에 이제 반영했다라는 내용을 했지만 결국에는 신규원전에 대한 그런 추진은 공론화가 중요하다라는 계속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신규 부지 건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한수원에 책임을 넘기는 상황이었는데요. 뭔가 장관으로서의 좀 추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런 AI 중심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른 국가들이 중국과 미국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 일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기회를 뺏길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에너지 패권을 뺏기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국가들이 에너지 패권의 자립을 위해서 연료 수입을 줄이기 위한 대체 자원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 구간 속에서도 이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 산업에 갑자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부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죠? 다시 그 원자력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8년 전부터 해서 계속 이상한 이 싸움을 하기 시작했죠.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죠. 그래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저울질을 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울질을 할 때는 두 양쪽이 동등한 그런 분위기에 있을 때이겠지만, 이미 우리는 일본에게부터 벌써 투자금부터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울을 들고 있는 국가가 이미 미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제조 시스템을 구입하는 구매자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결국에는 그 게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본과의 그런 이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많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등 여러 기업들이 이미 웨스팅하우스와 오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제조를 해봤고 납품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전력난 우려에 대해서 많은 대형 원전과 SMR을 도입하기 때문에 사실 오랫동안 그런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일본 입장에서는 많은 캐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캐파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뭘 하고 있죠? 2040년까지 다시 원전에 대한 비중을 20%까지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캐파가 국내로도 들어가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라든지 다시금 이제 부흥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빠르게 준비가 가능하고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우선적인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SMR도 이제 차세대 원전으로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와 SMR이 재생에너지와 함께 패키지로 묶이는 그런 이상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이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저에너지원의 역할을 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그런 기저에너지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의 또 이제 값싼 그런 환경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SMR이 이제 향후 계속해서 주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벌써 많은 모델들을 개발하고 착공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이 오클론은 아이다호주에 또 착공식을 했고 이미 9월에,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는 10월에 그죠? 에너지 대형 공기업인 TVA와 총 6기가와트에 이르는 대규모 보이저 SMR 프로젝트 착수 계획을 선언을 했고, 테라파워는 나트륨 SMR 신규 용지를 또 유타주와 함께 선정을 했고, 그리고 아마존도 이렇게 엑스에너지와 대규모의 또 건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GE 버너바는 캐나다, 에스토니아,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BWRX 300 SMR 구축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홀텍도 마찬가지 영국, 체코, 인도에 도입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도 아주 다양한 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각각의 모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건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설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각각 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좋은 기회가 형성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아직 원자로에 대한 이 제작 기술이 있는 기업이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설계 기업, 그다음에 그런 이제 원천 기술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 같은 그런 제조 기술력을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T 에너지가 급등을 했던 이유인데요. 테라파워와 토르콘 등 이제 주요 글로벌 소형 모듈 원자로 관계자들이 S&T 에너지에 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창원시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본사에 방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S&T 에너지도 이제 SMR 관련한 그런 제조 역량을 또 설명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이미 이런 중견 기업들이 SMR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이제는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이 S&T 에너지 말고도 이미 태웅은 그 캐나다의 BWRX 모델을 납품을 했고요. 추가적인 SMR 협력 소식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도 먼저 지금 이제 기자재를 공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모듈을 제작해서 전체 턴키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들을 생산하는 이제 보조기기를 만드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같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럼 미국 산티 쿠퍼사가 이제 VC 서머 프로젝트 재개를 위해서 파트너사로 브룩필드사를 또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AP1000 2기 건설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거고요. 이제는 중단되었거나 수명이 다했거나 이런 프로젝트들을 AP1000 원자로로 또 이제 가동을 하는 이 프로젝트들이다 보니까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요하게 기자재를 공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 관련 기업들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주가도 향후 이제 뭐 내년 정도 들어갔을 때 이 가격 정말 싸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요거 이상 올라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는 2025년은 계속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 관련해서 왈가왈부를 했다면 이제는 2026년으로 들어갔을 때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조 역량이 이런 이제 시장 전체 그죠? 전력 시장에 투입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캐파가 얼마나 있는 기업인가에 따라서 그 시장에 대응하고 매출액이 갑자기 성장하는 기업들이 생기겠죠.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뭐 금리 인하가 나오더라도 전체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현대자동차가 급등하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 뭐 이미 지금 시간 내에서도 14% 가까이 올라갔고요. 선박 종목들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수급이 쏠리면 상대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이 원자력 테마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도 우리가 주요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그런 전력에 대한 인프라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 관련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많이 상승했죠.
2차 전지도 최근에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했던 이 주가들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순환매가 돌기 시작할 텐데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원자력 테마도 다시금 힘을 받는 시기가 올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